전류에 의해서 전기적 현상이 일어나는 건 맞아. 전류가 흐르는 노선 주변에 전기적 현상에 의해서 호마전구에 불이 켜져. 그래서 라고 하는 회로도의 특성에 대해서 배운 게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던 거. 그러면 이번 주부터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전자가 움직여 전류가 흐르면 사실은 전기적 현상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변에 반드시 뭐가 생겨야 된다고? 뭐가 생기니? 자기장이 생겨. 자, 그러면 이 자기적 현상은 뭐야? 어떻게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변에 자기장이 생길 수 있어? 라고 하는 얘기들을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여러분들은 첫 번째 자기장을 만드는 물체인 자성체는 어떤 종류가 있어? 여기부터가 8단원. 그래서 8단원은 일단은 자석이 뭔 줄 아셔야죠. 그래서 자성체에 대한 얘기가 먼저 115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자성체는 자석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물체야 라는 뜻이야. 그래서 자석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물체를 자성체라고 하는데 모든 물체는 다 자성을 띱니다. 그 자성이 드러난 물체가 있고 드러나지 않은 물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물체들이 자성을 띨 수 있어? 라고 하는 물체가 자성을 띠는 과정을 알기 위해서는 모든 물질을 구성하는 더 이상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작은 입자인 원자의 구조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었다. 그래서 모든 물질은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가장 작은 입자 원자라는 걸로 되어 있다고 배웠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원자는 원자보다 더 작은 입자도 있다. 그래서 세 종류의 입자로 되어 있는 게 원자인데요. 그중 원자의 중심에는 우리가 원자핵이라는 부분이 있고 여기에는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는 양성자들의 무리다. 그리고 바깥쪽은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 전자들이 뺑글뺑글 움직이면서 돌고 있다. 그중 양성자가 띠고 있는 전기적 세기와 전자들이 띠고 있는 전하의 세기를 다 합한 값이 같기 때문에 원자는 언제나 플러스도 마이너스도 아닌 전기적 성질이 드러나지 않는 정기적으로 무슨 상태냐면 중성인 상태이다. 여기까지 배웠단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정기적으로 중성이기 위해서 원자의 바깥쪽에 마이너스의 전기를 띠고 있는 전자가 있어. 근데 생각해봐. 실제로 예를 들어 나트륨이라면 원자 핵 속에 양성자가 무려 11개나 들어있어 엄청나게 센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어. 자, 그렇다면 밖에 있는 전자한테 원자 핵은 당기는 전기력을 만들어 주겠지. 근데 이 전기력이라는 힘을 받는 전자는요, 힘을 받는데 질량이 엄청나게 작아. 엄청나게 작은 입자가 엄청나게 센 전기력을 받으면 대단히 큰 가속도가 붙기 때문에 끌려와 붙는 게 자명해. 하지만 전자는 원자에게 절대 붙어있지 않아. 이유가 뭐니? 이유가 뭐니? 원자핵이 당기는 힘만큼 밖으로 밀어내는 힘을 만들기 위해서 전자가 끊임없이 뭐하기 때문이다? 뭐하니? 뱅글뱅글 돌아요. 이것과 똑같은 상황이 어디에 있냐면 하늘에 있는 천체입니다. 태양이라는 엄청난 크기를 가지고 있는 태양이요, 지구를 상대적으로 엄청나게 가벼운 지구를 당기고 있어요. 그래서 지구가 가만히 있으면 태양한테 멈췄어야 정상입니다. 근데 절대로 지구는 태양한테 끌려가지 않죠? 이유는 뭡니까? 태양이 지구를 잡아당기는 힘만큼 지구는 밖으로 날아가려는 힘을 만들어 두 힘의 크기가 같기 때문에 끌려가지도 우주로 날아가지도 않게 되어 있는 상태야. 그럼 밖으로 날아가려는 이 힘은 어떻게 만드는 거야? 지구가 태양 주변을 대단히 빨리 뺑글뺑글 원운동하면 밖으로 튕겨나가려는 힘, 멋진 말. 밖으로 튕겨나가려는 힘, 뭐요? 원심력이야. 그 원심력의 크기가 양성자가 잡아당기는, 태양이 잡아당기는, 안쪽으로 잡아당기는 힘의 세기와 같기 때문에 우주로 날아가지도 태양한테 먹히지도 않고 있는 게 바로 지구거든요. 그러니까 지구가 태양 주변을 돌고 있는 속도를 조금만 더 빠르게 하면 어떻게 될까? 원심력이 커져요. 우주로 튕겨나옵니다. 속도가 조금이라도 줄으면 어떻게 될까요? 원심력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태양한테 먹힙니다. 알겠어? 그래서 정확하게 같은 일정한 힘의 크기를 낼 수 있는 속력으로 지구가 돌고 있기 때문에 먹히지도 날아가지도 않는 거거든요. 그것과 똑같은 일을 원자핵 주변에 돌고 있는 전자가 합니다. 그래서 원자핵이 전자를 엄청나게 세게 잡아당겨도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그 원심력이라는 크기를 같은 크기만큼 만들었기 때문에 전자는 절대 끌려가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원자핵 주변에 있는 전자는 절대 가만히 있지 않네. 절대 가만히 있지 않고요. 전자는 끊임없이 전자의 운동을 합니다. 그 전자의 운동이 지구와 같이 마치 공전과 차전에 해당되는 운동들을 하지만 이 단어를 쓸 수가 없어요. 이 단어는 천체에서만 쓰니까. 그러면 전자가 마치 지구가 공전하듯이 원자핵 주변을 크게 한 바퀴 뺑글뺑글 도는 이 운동은 우리가 화학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공전이라고 안 하고 전자의 궤도 운동이라고 불러야만 돼. 자, 그런가 하면 얘는 커다랗게 한 바퀴 도는 궤도 운동도 하지만 마치 지구가 그 자리에서 한 바퀴 도는 자전 운동도 전자가 해. 이 자전에 해당되는 전자의 운동은 전자의 스핀 운동이라고 불러. 이 두 가지 운동을 동시에 하고 있는 게 우리의 전자입니다. 그러면 전자가 이런 식으로 대단히 빠른 속도로 막 움직이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전자가 이동한다면 그 자체가 전자의 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뭐가 흐르는 행태가 생기니? 전류가 생깁니다. 전자가 움직이면 그 주변에 전류의 흐름이 생깁니다. 각각의 전자마다.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전자마다 전류가 흐르게 되면 여러분들이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것처럼 전류가 흐르는 주변 안에 반드시 뭐가 생기니? 자기장이 생성됩니다. 그러니 모든 전자들은 그 운동에 의해서 자기장을 갖게 됩니다. 전자마다. 그래서 전자마다 자기장을 가져서 전자 하나마다 어느 쪽이 N극, S극 이걸 다 가지고 있는데 원자 속에 있는 전자들은 움직이는 방향이 다 달라. 그러니 그 운동에 따라서 생기는 NS의 방향도 다 다른 방향을 향하게 전자들이 갔습니다. 나트륨 같은 경우에 무려 11개의 전자들이 각각 다 움직여. 그래서 각각마다의 자기만의 NS극을 갖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자, 그러면 실제로 이런 식으로 하나의 원자 안에도 수십 개의 전자들이 움직이면서 각각의 NS를 가지면 하나의 원자 속에 그 다양한 방향의 N 방향을 합성하면 바로 전체의 합성된 N극 방향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원자마다 전자들의 운동에 의해서 각각의 NS라는 극을 갖게 돼요. 그래서 원자들을 보면 그 원자 속에 있는 전자들의 운동에 의해서 특정한 방향으로 NS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원자가 만들어집니다. 이걸 우리가 원자가 자성을 갖는다, 원자 자성이 있다 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일부의 특정한 원자들은요, 전자들이 가지고 있는 N극 방향을 합성했을 때 그게 정확하게 0이 되는 아이가 있어. 그래서 원자 자성이 없는 원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는 원자 자성이 있는 원자와 원자 자성이 없는 원자로 나눠져. 자, 그죠? 원자 자성이 있는 원자 중에 대단히 특이한 아이가 자석이야. 영구 자석이야. 그 영구 자석이라는 건 원자들이 자성을 가지고 있는 원자들로 되어 있는데 원자들이 자성을 가지고 있어. 근데 그 원자들이 향하는 자화된 방향이 모두 다 같은 방향이야. 이렇게 되는 확률은 되게 드물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어 있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자철성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쪽이 N극, S극, N극, S극, N극, S극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그러면 가운데에 있는 서로 반대 극들은 서로의 힘을 상쇄시켜버려요. 하지만 상쇄가 안 되는 양 끝단의 아이들은 힘이 그대로 나타나죠. 그래서 여기가 N극, 여기가 S극인 영구 자석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석을 여러분들이 반으로 자른다고 쳐. 어떤 자석이 있어? 여기는 N극이고 여기는 S극이야.
근데 내가 이 자석을 반으로 잘라. 그럼 자석을 반으로 자르면 두 극을 분리시킨 거니 못 시킨 거니? 못 시키죠. 다시 MS가 생기죠. 왜요? 이거 잘라보세요. 이거 잘라보면 잘라진 부분에서 아까는 옆에 누군가가 있어서 상쇄됐던 S극이 상쇄가 안 됩니다. 얘가 다시 드러나죠. 그래서 MS가 다시 생겨요. 또 잘라보세요. 또 잘라도 상쇄됐던 부분에 그게 다시 드러날 수밖에 없는 형태. 그래서 자석은 아무리 잘라도 두 극을 절대로 분리시킬 수 없다가 자석의 특징이었어요. 그럼 언제까지? 하나의 원자가 남을 때까지 그래. 원자 자체가 자석이라서. 그럼 자석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이 하나의 원자를 핵분열시켜야 돼. 그래야 그게 없어져. 됐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자석은 아무리 잘라도 두 극을 분리시킬 수 없다라는 게 특징일 수밖에 없는 구조. 이해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특별한 연구 자석도 있지만 사실은 보편적인 원자 자성이 있는 아이는요. 이렇게 원자 속에 물질 속에 있는 원자들이 자화돼서 자성을 갖는데 이 방향이 대부분의 물질들이 다 중구난방이야. 그래서 자성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상태. 그래서 각각의 원자들이 가지고 있는 자화된 방향이 다 중구난방이라서 겉으로 자성이 드러나지 않는 상태의 물질들이에요. 그럼 이런 물질들 바깥쪽에 이렇게 N극, S극을 갖는 영구 자석을 놓으면 그 바깥쪽에 있는 영구 자석이 N극에서 S극 방향으로 외부 자기장을 만들죠. 그래서 그러면 얘네들은 외부 자기장의 영향을 모두 다 받습니다. 어떻게 해요?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자화된 방향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원자 자성이 있는 아이들은 외부에 자기장이 생기면 외부 자기장과 정확하게 같은 방향의 내부 자기장을 갖는다. 그래서 내부 자기장도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자화돼요. 그럼 같은 방향으로 자화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야? 여기가 N극, 여기가 S극이 된다는 얘기잖아. 그러니 자석과 물질 사이에는 반드시 뭐가 작용하는 방향? 인력이 작용하는 방향으로 자화돼요 라는 뜻이야. 알겠어? 그래서 원자 자성이 있는 모든 물질들한테 외부 자기장을 만들어주면 외부 자석과 물질 사이에는 서로 인력이 작용하는 방향인 같은 방향으로 자화됩니다. 되겠죠? 그랬다가 외부의 자기장을 치우면 어떻게 되니? 라는 겁니다. 외부의 자기장을 치우면 금방 자성을 잃고 원래대로 돌아가는 물질이 있는가 하면 외부 자기장을 치워도 오랫동안 자화된 형태를 유지되는 물질이 있다. 그죠? 오랫동안 외부에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자화된 상태를 유지하는 이 물질을 우리는 강자성체라고 불렀고 이게 바로 전자성을 만드는 원료인 바로 철이었다. 이거죠. 자, 그런가 하면 원자 자성이 있는 아이들 중에서도요. 외부 자기장을 치우자마자 자성을 잃어버리는 물질들도 존재합니다. 그런 아이들을 우리는 상자성체라고 하고 대표적인 게 집에서 쓰는 쿠킹 오일, 알루미늄이 그렇습니다. 되겠어? 자, 그런가 하면 문제는 얘죠. 원자 자성이 없는 아이. 원자 자성이 없는 원자로 되어 있는 물질도 존재합니다. 근데 여기다가 아까랑 똑같이 외부 자기장을 이렇게 걸어주죠. 그러면 외부 자기장 방향은 이 방향으로 N극에서 S극을 향하는 방향으로 외부의 자기장이 생겨. 그럼 원자 자성이 없는 아이는 영향을 받을까 안 받을까? 이거 정확하게 받아요. 원자 자성이 없는데도 받습니다. 어떻게? 외부 자기장과 정확하게 반대 방향으로 자화됩니다. 원자 자성이 없던 아이들한테 외부 자기장을 걸어주면 무조건 반대 방향으로 자화됩니다. 그럼 반대 방향으로 자화된다는 얘기는 됐어? N극 옆이 N극이 생긴다는 뜻이야. S극 옆에 S극이 생겨서 됐어? 서로 촉력이 작용하는 방향으로 자화됩니다 라는 뜻입니다. 촉력이 작용하는 방향으로 자화됩니다 라는 뜻입니다. 얘네들은 인력이 작용하는 방향으로 자화되는데 원자 자성이 없는 아이는 촉력이 작용하는 방향으로 그래서 자화됩니다. 되겠다. 자, 그랬다가 내가 외부 자기장을 치워버리면 얘 어떻게 될까요? 얘는 원래 상태로 자성을 없애는 방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요. 원자자성이 없는 아이들 옆에 자석 갖다 대면 자석과 밀리는 방향으로 청력을 만드는 방향으로 좌화되는 얘네들을 우리는 반자성체라고 불러요. 반자성체의 대표적인 거 기억나는 거? 뭐 있었습니까? 뭐 있었습니까? 얘가 있죠. 누굽니까? 물입니다. 그래서 물이 쫄쫄쫄쫄 흐르고 있는 수도꼭지 근처에 엄청나게 센 네오디움 자석을 갖다 대잖아요? 그럼 물발은 밀려납니다. 왜? 물이 반자성을 띠게 됩니다. 그러니 몸속에 물이 열나 많이 가지고 있는 거 누구? 물속에 살고 있는 개구리. 그래서 이 개구리를요, 어떤 새끼가 엄청나게 센 자석 위에 개구리를 올려놨어요. 근데 개구리 몸속에 있는 대부분의 물이 다 반자성이잖아요. 그래서 이 개구리가 이 자석 위에 올리면 그 개구리 몸에 있는 물 중 자석과 가까운 쪽은 N극, 먼 쪽은 S극이 돼서 개구리가 허공에 떠 있습니다. 이거 유튜브 찾아보십시오. 이 영상 더럽게 있습니다. 되겠어요? 이렇게 된다고. 물이 반자성을 띠는 대표적인 겁니다. 그래서 또 이 반자성의 힘을 가장 세게 하기 위해서는 이 반자성 물체와 자석을 어디에 두면 되냐면 엄청나게 차가운 영하 200도 근처에 갖다 대면 반자성력이 되게 세게 나타나. 그래서 개구리가 위에 호빵 하고 올라옵니다. 되겠니?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물질은 이런 식으로요. 자성을 띠는 물질도 있고 자성을 띠지 않는 물질도 있지만 자성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각각의 원자마다 자성을 띠는 원자들로 대부분 되어 있어. 거기다가 자성을 갖다 댔다가 치웠을 때 자성을 그대로 유지하는 애들이 강자성체, 자성을 유지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상자성체고요. 원래 원자에 자성이 없었는데 자석을 갖다 대서 자석과 서로 밀리는 청력 방향으로 좌화되는 아이들이 바로 반자성체다. 대표적인 물질들은 이런 애들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질의 자성에는 이렇게 세 종류로 우리가 나눌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중 강자성체만 자석을 치워도 그대로 자화된 상태를 유지하지만 그걸 뺀 나머지는요, 자석을 치우자마자 이러한 성질이 없어집니다. 자성이 없어지고 자석을 갖다 대더라도 그 힘이 대단히 약해서 잘 겉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되겠어? 이런 성질을 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그렇다면 이러한 물질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영구 자석이라고 하는 아이의 구조 알았어요. 그렇죠? 자, 그랬을 때 이 자석 주변에는 자기력이라는 힘이 작용하죠. 그 힘이 작용하는 방향으로 화살표를 예쁘게 그릴 거야. 자, 자기력 방향은 우리가 약속하죠. 자기력 방향은 무슨 극에서 무슨 극을 향하는 방향? N극에서 S극을 향하는 방향이야 라고 했으니 N극에서 S극을 향하는 방향으로 힘을 나타내는 자기력선을 그립니다. 그래서 자기력선을 이런 식으로 그립니다. 자기력선을 이런 식으로 그려놓으시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어느 부분은 선과 선 사이의 간격이 대단히 촘촘하고요. 어느 부분은 선과 선 사이의 간격이 대단히 넓습니다. 똑같은 기술 그러는데 그 중에서 선과 선 사이의 간격이 좁은 곳이 자기력의 세기가 센 곳입니다. 그래서 선과 선 사이의 간격이 넓을수록 자기력의 세기가 약한 곳입니다. 그러면 센 자석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선과 선 사이의 간격이 조밀해야 되니까 선이 많이 그려져 있는 자석이 센 자석을 표현하고요. 선이 조금 그려져 있는 자석이 상대적으로 약한 자석이야 라는 느낌입니다. 이해돼? 자, 그러면서 이렇게 그려져 있는 이 자기력선은 됐죠? N극에서 S극으로 들어가고 여기서 끊기는 거 맞아? 아니죠. 속에도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태곡선이고요. 안에도 자기력이 작용합니다. 근데 안에도 이렇게 그리다 보면 그림이 복잡해지니까 상대적으로 우리가 잘 안 그리는 것뿐이야. 알겠니? 근데 안에도 있어. 그랬을 때 자기력이라는 힘 방향을 보시면 바깥쪽은 N극에서 S극을 향하는 방향이고요. 바깥쪽은 N극에서 S극을 향하는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는데 안쪽은 거꾸로 S에서 N을 향하는 방향으로 힘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바깥쪽과
정반대로 나타나. 됐어? 근데 우리는 항상 그림도 바깥쪽만 그리고 힘을 표현할 때도 바깥쪽의 힘만 표현한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그냥 우리가 습관적으로 약속하는 것뿐입니다. 되겠지? 이렇게 된다. 자, 그랬을 때 이 자석이 얼마나 세? 자석의 세기를 표현하는 게 파이 라는 기호를 쓰고요. 얘 이름이 자기선속이야. 됐어? 자석의 세기를 나타내는 거 이 자기력선의 개수. 그 개수를 써놓은 게 자석의 실제 세기 자기선속. 됐어? 네. 저 자석이 세면 4웨버와 뭐 2웨버가 있다고 쳐. 그렇다면 4웨버가 2웨버보다 2배 센 자석. 이런 뜻이야. 됐어? 자, 이러한 자기선속이라고 하는 걸 이 면적으로 나눠놓은 걸 자석의 세기를 면적으로 나눈 거. 됐어? 면적으로 나눈 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이거를 실제로 자기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석의 실제 세기를 면적으로 나눌까? 그래서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자석의 세기를 우리는 자기장이라고 하는 거고요. 예. 그러면 자기장을 구했더니 얘는 2웨버/제곱미터네. 근데 단위 중복해서 쓰는 거 귀찮아? 그래서 과학자 이름 따서 이 테슬라의 자기장을 가져요. 이렇게 얘기하기로 했잖아. 됐죠? 그래서 자석에서의 자석의 세기를 나타내는 자기장의 세기는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자기선속의 세기다. 그래서 그러면 거꾸로 파이는 BA라고 쓰는 이식을 더 많이 쓸 건데 대단히 유명해요. 자석의 실제 세기는 자기장의 세기에다 면적 곱하면 돼 라는 얘기입니다. 되겠지? 이렇게 된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성체에서 115페이지 지금 배운 것처럼 자석은 아무리 잘라도 두 국을 분리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메모의 내용. 그 자성을 띠는 이유는 원자 속에 있는 전자가 움직이기 때문이야 라고 하는 게 115페이지 밑에 있는 자성의 원인 설명도 보세요. 이런 얘기. 그리고 넘기시면 116페이지에 자성체에는 강자성체, 산자성체, 반자성체라고 하는 세 종류의 물질이 있어 라고 써져 있네요.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내용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117페이지 1, 2번에 넘기세요. 1, 2번 하시고요. 그 다음에 넘어오시면 자, 일단 1번 먼저 하죠. 1번 먼저 하고 넘어갈게요. 117에 1, 2번. 답안지 드린 것도 기억나시죠? 빨리 푸시고 채점도 그걸로 하셔야 됩니다. 혹시 내신 대비 신청한 친구들 중에서 저녁반 빼고 시간표 못 받은 사람은 얘기해.
제점 끝났지? 자, 1, 2번 중에서 질문. 어? 1번의 답 1번, 2번의 답 4번. 자, 이해 안 되는 거. 1번. 자, 1번 보시면 그림 가와 같이 수평면 위에서 두 개의 동일한 못을 일정 시간 동안 막대 자석에 붙여놨어요. 못은 철로 만들거든요. 강자성체예요. 그러니 못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N극 자석 옆에다가 붙여놨어요. 여기 N극 자석 옆에다가 첫 번째 못이 있고 두 번째 못이 있으니 여기가 SN, SN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되겠죠? 자, 이렇게 됐을 때 X의 위치는 N극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못은 강자성체다라고 하는 기억은 맞는 거고요. 니은의 X라는 부분은 N극 돼야 됩니다. 그래서 S극이 아니고 디귿 가에서 못의 내부는 자석에 의한 자기장과 반대 방향으로 좌화되어 있는 게 아니고 강자성체니까 같은 방향으로 좌화되어 있어 인력 이용하는 방향이다. 이렇게 가야 돼요. 아시겠어요? 근데 이런 것들 꼼꼼하게 보십시오. 자, 여러분들 시험이요. 학교가 다 서술형으로 바뀌고 있는 중인 거 아시죠? 이제 과거 같은 데 가면 올 서술형입니다. 전부 다 서술형이고 앞으로 일반 중학교하고 일반 고등학교도 시험이 서술형으로 바뀔 겁니다. 꼼꼼하게 알고 서술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기억해 두셔야 되는 것들 되겠죠? 기억해 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반자성체 배우면서 기억해야 되는 거 120페이지에 7번 뭔지 보이지? 그래서 120페이지에 7번 누군지 보이지? 개구리야? 응? 답이 몇 번이겠어? 2번 물 때문이야. 그래서 이 성질을 이용한 게 뭔지 알아? 이 성질을 이용한 게 마그누스 효과 기억나냐? 자, 이렇게 반자성을 띠고 있는 물체들은요 대단히 특이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대부분 반자성을 띠고 있는 거에 물 말고 구리도 있습니다. 금속이 구리도 반자성을 띠는데 대부분 반자성을 띠고 있는 아이들은요 사실은 부도체야. 구리를 뺀 나머지 부도체인데 이러한 반자성을 띠고 있는 아이들은요 사실은 자석이 이렇게 있고 반자성을 띠는 물질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자석 가까이에 서로 미는 청력이 생겨야 되니까 여기가 N극, S극 이렇게 돼요. 반자성을 띠는 물질들은. 근데 이 물질들도 지구에 있으니까 아래쪽으로 무게가 작용하고 자석이랑 미는 청력이 작용하지만 무게에 비해서 청력의 힘이 대단히 미약합니다. 그러니까 청력은 받고 있지만 뜰 수 없어. 청력이 되게 약해서. 근데 이걸 엄청나게 차가운 공간, 영하 20, 200도 정도 되는 엄청나게 차가운 공간으로 끌고 가면 이 반자성을 띠는 부도체의 물질들은요 사실은 온도, 상온에 가까운 온도에서는요 사실은 저항이 엄청나게 커요. 그래서 전자들이 잘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자기력도 크지 않습니다. 그랬다가 특정한 온도까지 온도를 낮춰 거의 영하 200도에 가까운 온도가 되는 순간 저항값이 순식간에 뚝 떨어져서 저항이 0이 되는 물질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항을 0이 되게끔 하는 온도를 우리는 임계 온도라고 불러요. 이 임계 온도보다 온도를 낮추면 저항이 0인 아주 멋진 물질, 이걸 뭐라고 해? 초전도체가 됩니다. 그때부터 전자들이 미친 듯이 막 움직여서 반자성력이 갑자기 커집니다. 1000뉴턴 이런 식으로. 그럼 무게보다 자기력이 갑자기 커지기 때문에 갑자기 물질이 허공에 붕 뜨는데 위로 올라갈수록 자석이랑 멀어지니까 자기력의 세기가 약해져. 그래서 올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 무게와 자기력이 같아지는 그 순간에 위치에 오면 얘는 거기서 정지돼요. 그래서 이 원리를 이용해서 허공에 떠서 가는 자기 부상 열차 이걸로 만들고 싶어요. 핵융합로 이걸로 만들고 싶어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연구한 과학자의 이름이 마이스너라서 마이스너 효과야.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됩니다. 됐죠?
그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게 121페이지 8번입니다. 답 찾아. 몇 번입니까? 몇 번입니까? 답? 5번입니다. 되겠어?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그동안 자석은요 아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는 것 같기도 한 그래서 정확하게 배운 적이 없어서 그래서 자석에 대한 기본적인 성질을 설명한 게 바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물리원 교재입니다. 자성체. 그래서 자, 그래서 이런 성질을 띠고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봐 두시면 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자석 중에 가장 큰 자석은 뭐게? 저희들 지구. 그래서 지구 그 자체가 자석이죠. 그래서 지구가 만드는 자기장, 지구자기장. 그것 때문에 나침판의 N극이 어딜 가리킬까요? 나침판의 N극이 어딜 가리킵니까? 나침판의 N극이 지구에 어딜 가리킵니까? 북극을 가리킵니다. 자, 지구의 북쪽을 나침판의 N극이 가리키죠. 그렇다면 지구의 북쪽의 땅에는 무슨 극이 들어있다는 얘기입니까? S극이 들어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S극이니까 나침판에 N극을 땡겼겠죠? 그러면 지구의 자기장은 어떤 모습? N극으로 나와서 S로 들어가는 지구자기장. 이렇게 형성되어 이게 지구 형태야. 알겠어? 이런 것들도 좀 기억하자. 네. 10분만 끊었다가 두 번째 내용 갈게. 오늘은 숨을 좀 짧게 끌어가죠. 전기 파트 세 단원을 해야 돼서 첫 번째 단원이 바로 이 자성체였습니다. 10분만 끌었다가 두 번째 중학교 2학년 전류에 의한 자기장을 할게요. 네? 사람 같아요. 어? 개구리 때문에 사람. 아 사람도 뜰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은 개구리에 비해서 엄청나게 무겁기 때문에 그걸 뜨게 하려면 엄청나게 센 밑에 자석이 필요해서 사람도 잘 안 하는 거죠. 한 적이 있어요. 아니요? 했는데 선생님이